송기술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12강 토픽 11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음삭갱시 맹아의 종류입니다. 114회 2교시에서 음삭갱신 작업 시 음삭 발생 위치별 형태와 특징을 설명하고 음삭 대상지 조성 방법과 다음 조건에 맞게 시업 체계도를 작성하라 하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먼저 맹아의 종류를 살펴보면 수체의 일부를 절단해주면 국소적으로 가지, 맹아가 발생하는데 이 가지에는 휴면화가 신장한 것도 있고 부정화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 연인 작업에 있어서는 대개 부정화가 갱신의 주체를 이룹니다. 묘목맹아를 먼저 살펴보면 어린 군주에서 나오는 맹아는 큰 군주에서 나온 맹아와 비슷한 생리학적 또는 해박적 기원을 가지며 동시에 일반 면목으로서의 속성도 아울러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조 직경이 5cm 이하의 어린 것이라면 이로부터 발생한 맹아에 면목맹아라는 복합성 명칭을 적용합니다. 면목맹아는 변제부만 가지고 있어서 켈러스 조직에 의한 치유가 쉽게 되고 전염성인 신부병의 위험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묘목맹아에 발달해 있는 근개로 말미암아 본래 줄기보다 생장이 왕성하고 줄기도 더 굳게 자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단면맹아를 살펴보겠습니다. 버드나무류, 느릅, 너도밤나무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수피부와 목부 사이에서 켈러스 조직에 연유하는 부정화가 형성되어 신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켈러스 명화는 지면에 근접해서 근개 조직과 연락이 긴밀해야 쓸모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단명에서 이용 가치가 낮습니다. 다음 측면맹화로 측면맹화는 근조맹화 또는 근맹화, 그루맹화라고도 하는데 근조의 측면부터 나는 것으로 참나무, 밤나무, 단풍, 물풀에, 소나무, 아카시아, 으름나무, 버드나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측근이 아닌 근원부 바로 아래에 있는 수직근부에서 나오는 맹화는 주맹화로 취급됩니다. 뿌리목 부근에서 나는 이러한 주맹화는 갱신상 가장 중요한 뜻을 지닙니다. 주축의 수조직에 관련된 가지는 자바, 휴면화가 발달하여 맹화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자바가 생장 도중 수조직과 연결이 되면 절단되면 그 후 자바는 외부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다음 근맹화입니다. 근맹화란 지표면에 가까운 측근 조직에 생기는 부정화에 기원하는 맹화를 말하며 버드, 아카시나 느릅, 사시나무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측근에서 나는 것이므로 넓은 면적의 산지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근맹화로는 밀도를 조절할 수 있는 갱신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보고 계신 그림은 맹화의 종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맹화는 A와 F, G를 말하며 단면맹화는 B와 D를 말합니다. 단면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측면맹화, 주맹화는 C와 E로 측면에서 발달합니다. 원 내의 부분은 근주 부분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립막본론 25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픽 112번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지침에서 외림 작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113회 3교시에서 천연님의 조성관리 방법 중 음삭갱신의 대상지와 작업 방법 그리고 음삭갱신 시 보육 방법에 대한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음삭갱신 대상지를 살펴보면 참나무류 임지로서 음삭을 이용하여 후계림을 조성할 수 있는 임지에 실행합니다. 톱밥, 펄프, 숲 등 소경재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으로 지 중리상의 지력이 좋고 지리적 조건이 유리한 임지에서 실시합니다. 참나무류의 경우 음삭의 발생이 왕성한 2에서 3년급 임지 중에서 헥타르당 900번 내로 균일하게 분포하거나 900번이 되지 않더라도 보완조림을 통해 음삭갱신이 가능한 임지를 대상지로 합니다. 다음 작업 방법으로 고르터기의 높이는 가능한 낮게 벌차하여 음삭이 지하부 또는 지표 근처에서 발생하도록 유도합니다.
벌채매는 평합하고 약간 기울게 하여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 벌건 주위는 움싹이 잘 발생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벌채는 생장 휴지기인 11월 이후부터 이듬해 2월 이전까지 실시하고 대상지의 면적이 5헥타르 이상일 경우 하나의 벌채구역은 5헥타르 이내로 하고 벌채와 벌채구역 사이에는 폭이 10m 이상의 수림들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움싹갱신지 보유까지 완료를 해야 합니다. 3년 이내 움싹이 헥타르당 3,000번 미만 그루터 기준으로 헥타르당 900개일 경우에는 조림 또는 보완조림을 실시합니다. 다음 움싹갱신지 보육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지는 움싹갱신을 실시한 임지이고 작업시기는 보완조림은 천연임갱신의 움싹갱신 방법에 따르며 풀베기, 덩굴 제거는 인공임과 같습니다. 움싹 번수 조절은 움싹갱신 2에서 3년 후 생육 휴직인 11월 이후부터 이듬해 5월 이전까지 실시하고 작업 방법으로는 보완조림은 움싹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 실시합니다. 또한 풀베기, 덩굴류 제거는 임지 상황에 따라서 횟수를 조정하여 실시합니다. 움싹 번수 조절은 그루터기당, 신갈, 갈참 등은 2에서 3번, 상수리, 굴참 등은 1에서 2번을 남깁니다. 인본 유형에 따라 밀생, 소생, 균일형으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먼저 밀생형은 버섯형 원목 또는 10에서 20cm 내에 소경재를 생산하는 특용 소경재를 목표 생장재로 적용합니다. 소생형은 상층의 우세목은 우량 중경재를 목표 생장재로 하고 중하층은 버섯용 원목 또는 소경재를 생산하는 특용 소경재를 목표 생산재로 합니다. 균일형은 천연임 보육의 작업 방법을 적용합니다. 이상한 내용은 지속가능한 산림 자원관리 지침 2020년 산림청 훈령 35, 3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13번 참나무 맹화갱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34회 3교시에서 참나무림 맹화갱신 대상지 및 갱신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갱신 대상지는 참나무를 헥타르당 1200번 이상의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는 인분으로 토양이 비옥하고 지리적 조건이 좋은 임지입니다. 갱신 방법으로는 벌채 방법으로 벌군주의 높이는 가능한 지상 10m 이내로 낮게 합니다. 가능한 한 지상 10m가 아니라 10cm입니다. 벌채면은 평활하고 북향으로 약간 기울게 하여 건조 및 근주 부후를 예방합니다. 참나무류 맹화는 생장이 왕성한 2, 3년급의 벌근 맹화가 가장 좋습니다. 벌근의 지하 부위나 지면에 붙어서 발생하는 맹화의 생장이 양호합니다. 벌채 시기는 생장 휴직인 11월부터 다음 이듬해 2월에 실시하며 벌채하는 것이 맹화 발생에 유리하며 동해 위험도가 높은 고지대에서는 엄동기를 피해야 합니다. 동해 예방이 필요한 경우 근주부를 낙엽이나 흙으로 덮어줍니다. 맹화 본수 조절로 조절 시기는 맹화 상호 간의 자연경합에 의해 우세 및 열세 맹화의 구분이 확실해지는 발생 2에서 3년 후가 적합합니다. 조절 방법은 수종에 따라 방법을 달리합니다. 신갈, 갈참나무림은 자연 경합시켜 벌건당 맹화 2에서 3번이 생육하도록 벌건지를 고르게 존치시킵니다. 단벌기 숯가꾸기 작업입니다. 상수리, 굴참나무림은 지하부 또는 지제부에서 발생한 맹화 중 충실한 것 1개에서 2번을 남기고 제거합니다. 장벌기 숯가꾸기를 적용합니다. 본수 조절과 함께 가지정리 및 수용 조절을 같이 실시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임업기술 핸드북 108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픽 114번 맹화 본수 조절입니다. 84회 1교시에서 움삭갱신, 맹화갱신 인분의 심지 부로 인한 줄기의 동공 영상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서술하시오 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맹화 본수 조절과 관련이 있는 문제로 먼저 시기 맹화 본수
조절 시기를 보면 벌건으로부터 여러 개의 맹화가 발생되므로 맹화 상호 간의 자연경합에 의하여 우세 및 일세맹화의 구분이 확실한 벌채 2에서 3년 차에 실시한다. 맹화 조절 방법으로는 지하부 또는 지재부에서 발생한 맹화에서 충실한 것을 한 개에서 두 개를 남기고 제거한다. 지하부에서 발생한 맹화는 새로운 갱신근에 의하여 벌근과는 독립된 개체로 생장을 하므로 심지의 부호 등을 예방할 수 있다. 본수 조절과 함께 가지정리 및 수용 조절을 실시하여 준다. 보완조림은 갱신을 반복해 가면서 근조는 노후되면서 맹활력이 점차 약해지기 때문에 천연 하중갱신이나 인공식재 등에 의하여 인분의 활력을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후된 벌근주 주변이나 인분의 공간에 보완조림을 실시하고 이미 발생된 이용 활력수의 천연치수도 조림목과 함께 병행무역을 하여준다. 여기에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심재부로 인한 줄기내 동공 현상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지하부에서 발생한 맹화는 새로운 갱신근에 의하여 벌근과는 독립된 개체로 생장을 하므로 심재부호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산림과 임업기술 제2권 산림조성 19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픽 115번 리기다 소나무 인공림의 후계림 조성입니다. 110회 2교시에서 리기다 소나무 단수님을 복층림으로 인분전환시킬 때 적용할 기준을 형질 불량 단수님과 형질 우량 단수님을 일 경우에 구분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리기다 소나무 인공림 후계림 조성에 있어서 인분 전환 시업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리기다 소나무 인공림 전환 시업에서는 우선 임령을 단수님과 혼혈림으로 구분하고 단수님은 복층림형으로 혼혈림은 단층림형으로 유도하기 위한 상층막 조절 방법과 하층림 조성을 위한 식재 또는 잔재 식생을 유도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리기다 소나무 후계림 조성 의사결정도 흐름을 보면 먼저 리기다 소나무의 임명에서 단수님일 경우와 혼혈임 경우 임상을 구분한 다음에 인분 형질이 우량림일 경우 대상 개벌을 하고 우량림 중에 식재가 가능하면 단벌 특벌을 하고 안되면 강도의 감모를 합니다. 또한 혼혈임일 경우에는 혼혈형은 균일형과 근상형으로 나누고 균일형은 상층막 택벌 양식으로 택벌을 하고 불치 양식 택벌하고 군상형에서 리기다가 일 경우에는 강도 감모를 하고 리기다가 아닐 경우에는 천연임 보유 개량을 실시합니다. 후계림 조성 방법으로는 갱신조림, 수화식재, 그리고 하층 보유, 치말 혼혈임 유도, 발렵수 유도가 있으며 시업 유형은 복층림 시업 유형과 단층림 시업 유형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먼저 단수님을 살펴보면 단수님은 인분 형질에 따라 불량림과 우량림으로 구분하고 수종갱신 면에서 우량림은 천연림 후계림 조성과 연계하여 시업 방향을 결정합니다. 형질이 불량한 경우 수종갱신을 위해 상층막을 대상 벌치하고 대체 수종을 식재하여 후계림을 조성합니다. 혼혈임은 혼혈상 형태가 균일하다는 것은 활렵수가 인분 전체에 고르게 분포한다는 의미로서 임지가 리기다 소나무림보다는 활렵수에 적합한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상층목 중 리기다 소나무를 우선적으로 제거해 나가면서 치말 수림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육림상 유리합니다. 혼혈 상태가 군상일 경우에는 리기다 소나무 형질이 우량하면 강도 감보를 실시하여 단층 리기다 소나무 활렵수 혼혈임으로 유도합니다. 혼혈 상태가 군상이고 리기다 소나무의 형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리기다 소나무를 제거하고 천연임 보육이나 천연임 개량 작업을 실시하여 단층 활렵수림으로 유도합니다. 다음 인분 전환 시업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복층 시업형으로
형질 불량 단순님의 경우 인분이 우량제 생산이 어려운 인분에 대하여는 단기간에 인분 전환을 실시하는 기법을 적용합니다. 상층 먹을 식재열 기준 3에서 5 열입니다. 5열 단위로 표 대상으로 건너뛰어 개발합니다. 이해를 실시합니다. 개발한 때는 잔존대의 임목 중 형질 불량목을 제거합니다. 1차 대상 벌채 시기는 대상 수종을 조림하고 1차 벌채 대상지는 대체 수종을 조림하고 2차 대상 벌채지는 자생 수종에 의한 하종갱신, 맹하 또는 수화 식재도 가능합니다. 형질 우량 단수님의 경우 우량제 생산이 가능하고 하층에 천연 치수의 발생이 왕성하거나 천연 하종이 용이한 인분에 대해서는 상층의 강도의 속가배기를 실시하여 천연 치수 발생을 유도하거나 맹하를 보육하여 복층림으로 조성합니다. 치수 발생이 빈약한 경우에는 단목 택보를 통하여 상층목 번수를 조절한 후 수화식재를 실시하여 복층림으로 조성합니다. 단층림 시업형은 균일 혼효형은 상층에 리기다 소나무를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활렵수를 중심으로 잔존시키며 보역작업을 실시합니다. 활렵수림에 대한 보역작업은 입지, 인분형질에 고려하여 천연임 보역 또는 천연임 계량 작업을 실시합니다. 보역작업 시 제거되는 활렵수류는 지면 가까이에서 그루터기를 절단하여 우량맹화 발생을 유도하여 활렵수에 의한 후계림을 조성합니다. 다음 군상 혼효형으로 인분에서 리기다 소나무 활렵수가 수억 군상으로 분포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작업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리기다 소나무 군상지에서는 강도 속가배기를 실시하여 리기다 소나무 우량목을 헥타르당 200번 내로 존치시키고 기존에 발생된 활렵수 하층식재는 최대한 무육합니다. 활렵수 군상지에서는 천연임 계량, 천연임 보육 작업 등을 실시하여 활렵수림의 인분형질을 개선해 줍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의 기능별 숯가꾸기 기술 2014년 국립산림과학원 내용 중 13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픽 116번 복층림 조성 방법입니다. 66회 1교시에서 복층림 조성 방법, 78회 1교시에서 단목 택벌에 의한 방법으로 리기다 소나무림을 복층림을 조성하고자 한다. 조성 적지와 조성 방법을 설명하라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복층림의 정의를 살펴보면 복층림이란 2층 이상의 목본 인간층을 갖는 산림으로 발달 정도에 따라 2단임, 3단, 다단, 연속층림, 택벌림 등으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복층림 시업 숯가꾸기란 복층림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시업의 총칭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인공갱신 또는 천연림에 의해 조성된 일제림에서 산림을 구성하는 임목의 일부를 벌채하고 인공식재 또는 천연갱신에 의하여 인간층이 2개 이상인 복층 임령의 산림을 구성하는 시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층림의 조성의 필요성을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실시되어 온 대면적 개발에 따른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복층림 시업은 비개발 시업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개발에 비하여 수터 보존 기능이나 풍치 보존 기능 등 공익적 기능과 임업 경영상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층림 시업은 산림의 공익 기능과 임산물 공급 기능이라는 양면성에서 가치 있는 생태적인 숯가꾸기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단벌 택벌에 의한 조성 방법을 살펴보면 용재 생산을 목적으로 조성된 인분에서 정갱후벌, 갱신을 먼저 하고 벌채를 나중에 하는 방식에 의하여 상층목은 장벌기 유도하며 동시에 수화식재로 임내갱신을 실시하는 장벌기 우량 대경제 생산시업에서 많이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대상임으로는 임지 조건이 양호하고 집약적인 산림관리가 가능한 0급 이상인 임지로 우량 대경제 생산이 가능한 임지고 헥타르당 침효수림은 300번, 활렵수림은 200번가량의 우량 대경제를 최종 수확할 수 있는 임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5영급 이상입니다. 5영급 이상. 그리고 작업 방법은 최종 수확 번수가 헥타르당 200에서 300번 내외가 되도록 조절하고 상층목에서
2m 떨어진 공간에 1.8m 간격으로 수화식재를 합니다. 천연 하종갱신이 가능한 임지는 갱신상을 조성하거나 음삭갱신, 수화식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상층목 조절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편백 및 천연 헐엽수림에서 상층목을 인분 수확물상 줄임목 본수의 30% 내가 되도록 조절합니다. 1차 조절 이후 벌채 반복은 10년을 단위로 하며 최종 수확 분수는 헥타르당 250톤 내가 되도록 조절합니다. 이에 비해 하층목 식재는 상층목 주변 반경 2m 내의 잎내 공격지, 빈 공간에 정조식 1.8 간격으로 헥타르당 2000본 내를 기준으로 식재합니다. 상층 수정만으로 천연 하종갱신이 가능한 지역은 지면 처리로 발화상을 조정하여 천연갱신을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대상벌채한 조성 방법을 살펴보면 대상 개발에 의하여 수정갱신 및 안정적인 인분 전환을 목적으로 하여 일시적으로 조성하는 단기 복층림 시업에서 많이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대상 인분은 산림병해충 피해지, 인분 형질이 불량한 임지 중 인분 전환 또는 수정갱신이 필요한 임지이고 3년급 이상의 조림지, 형질이 불량한 활렵수림, 15년생 내의 현사시 나무 조림지, 그리고 인공임의 일반 소경제와 천연임의 특용 소경제 생산 임지, 공익기능 유지 및 입지 조건상 모두 배기가 부적당한 임지가 대상 인분입니다. 작업 방법으로는 식재료를 기준으로 하여 2, 3열을 교호 대상으로 벌채합니다. 잔존대로부터 2m 떨어진 벌채대 내에 1.8m 간격으로 식재를 합니다. 식재목이 하층 식생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시기에 잔존대를 벌채합니다. 천연갱신이 가능한 임지는 갱신상을 조정하거나 음삭, 갱신 또는 식재조림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층목 조정 방법으로는 일반 조림지에 3년급 이상이 되는 인분, 형질 불량 활렵수림 중 현사시나무 15년생 내의 인분에서 상층목 식재열을 기준으로 2, 3년을 교대상 벌채로 이에 실시하여 수정갱신 및 인분갱신을 완료합니다. 벌채 주기는 벌채 후에 식재목이 하층 식생의 영향을 벗어난 이후에 가능합니다. 또한 하층목 식재는 잔존대로부터 2m 떨어진 벌채대의 정조식 1.8 간격으로 식재합니다. 상층 수정만으로 천연 하종갱신이 가능한 지역은 지면 처리로 발화상을 조성하여 천연갱신을 병행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2020년 산림청 훈령 40쪽과 산림과 임목기술 제2번 산림조성 19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픽 117번 단기 복층림 수확구입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05회 4교시에서 복층림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장기 복층림 수확구기와 단기 복층림 수확구기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복층림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모든 수확구기 작업이 적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산림에게 주어진 목재 생산 기능 면에서도 환경 보존 기능 면에서도 양질의 산림이 조성된다고 하는 것은 논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복층림의 장점을 살펴보면 단위 면적당 생산량과 축적량의 증대입니다. 복층림은 단층림에 비하여 크고 작은 잎목으로 구성되고 공간을 입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잎내 갱신에 의하여 갱신 후에도 장기간 상층목이 존치되므로 수확기간이 연장되는 효과로 잎목 축적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부가치 생산입니다. 잎목의 수확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대경제 생산이 가능해지므로 필연적으로 고가치재가 생산됩니다. 또한 잎내에서 갱신된 잎목은 초기에 상층목 비음하에서 생육하므로 직경생장이 일정하게 억제되어 균일한 생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연륜폭이 균등하게 잘 배열된 목재는 연륜이 치밀하여 목재보다 적기 때문에 사용해도 목재의 변형이 적어 고가치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위성숙 제품입니다. 다음 경영의 안정입니다. 소면적 산림 소유자의 경우
개별 시업에서는 대경제 생산을 위해 벌기 연장을 하려면 연간 벌채량을 줄여야 하지만 복층 시업에 의하면 무리 없이 대경제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소유 면적이 적기 때문에 매년 수확이 불가능했던 경우도 지속적인 수확이 가능해집니다. 대소경제를 동일 인분 내에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 경영의 안정을 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림 작업에 생략합니다. 임내갱신으로 조림지 작업은 거의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상층목 비움 하에 식재되기 때문에 묘목의 활착률도 높이고 잡초목의 발생이 억제되어 풀베기가 생략되거나 경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노동력의 탄력적 배분입니다. 비움 하에서 작업으로 작업자의 피로는 적게 되고 쾌적한 일터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식재 시기 연장이 가능하여 노동력을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재해에 대한 저항성 증대입니다. 상층목의 보호 효과에 의하여 한해, 건조에, 서랍에 의한 피해 등 기상해를 경감시키거나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층 임목을 존치시키므로 임내 층토의 유실, 보수 기능의 저하 등 개벌에 따른 결점을 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력 유지로 상층 임목의 존치로 임내 나지화를 방지하여 낙엽, 낙지에 의한 원활한 물질순환으로 지속적인 양료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임상식물을 항상 유지함으로써 빗방울이나 지표류에 의한 표층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어 침식에 의한 지력 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온 함량 기능의 향상입니다. 상하층목의 수관에 의하여 빗물의 직접적인 타격을 완화시켜 주므로 유수의 지중 침투를 촉진합니다. 낙엽층, 하층 식생 등 임상의 안정으로 표토 유출을 억제하여 임지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음 풍치 유지로 최근 자연의 복원, 휴양 기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개발지에서 느끼는 살벌한 상황에 비하면 복층림은 항상 푸르름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인분 내 대소경제를 존치시키므로 풍치 유지상 유리합니다. 이에 비해 단점으로는 먼저 집약적 시업의 적합, 수확과 임내 광환경 조절이 상호 연관되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일회 수확량이 개발 작업에 비해 적어 많은 설비비가 드는 반출 방법으로는 최산성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임도나 작업도 등의 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확 시 하층목의 손상이 우려됩니다. 수확 벌채와 임해 반출 시 하층목이 손상된 우려가 있습니다. 하층목이 이용경급에 도달한 경우 상층목 벌도에 의하여 손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층목을 사전에 수확하는 등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벌출 경비의 증가입니다. 개발 작업에 비하여 세심한 벌출 작업으로 입방당 벌출 경비가 증가됩니다. 고가치제의 생산으로 벌출 경비의 증감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형상비가 커집니다. 형상비 큰 우량제 생산이 가능하나 기상 피해에 쉽게 노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지속적인 효과 유지로 지속적인 수확에 의하여 임내 광환경이 정비되면 복층림 유지가 가능하나 수확을 게을리하면 모처럼 임내에 갱신한 후계수가 비움에 의하여 고사하거나 생장부진으로 인하여 복층림형의 유지가 어렵게 되고 단층림화 됩니다. 단층림에서도 간벌이 늦어지면 임내가 어두운 인분으로 변하고 임상식생이 없어지면서 임지가 노출되면 빗방울의 직접적인 충격과 지표류에 의한 표층 토양의 유실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력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업기술 핸드북 10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별 숙각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기 복층림 숙각국에는 목적으로 용재 생산을 목적으로 조성된 인분에서 전갱 후벌 방식에 가여 상층목의 장벌기로 이도하고 동시에 수화식재에 의한 임내 갱신을 실시하는 장벌기 우량 대경제 생산 작업입니다. 대상지는 기보층림 숙각국에는 다음과 같은
인분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인지 조건이 양호하고 집약적 관리가 가능한 5연급 이상으로 장벌기 경영한 대경제 생산이 가능한 인분이고 최종 수확 애정목이 형질이 우수한 대경제로 헥타르당 침엽수 300본, 활렵수는 200본 이상이 될 수 있는 인분입니다. 또한 공익기능 유지 및 입지 조건상 개벌 작업이 부적당한 인분입니다. 대상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편백, 천연, 활엽수 등입니다. 상층목 조절은 인분 수확표상 줄임목 분수의 30% 내가 되도록 조절하되 1차 조절 후 벌채는 10년 단위로 반복하고 최종 수확 분수는 헥타르당 250분 내로 존치시킵니다. 하층목 식재는 상층목 주변 반경 2m 이외의 임내 공간지에 정조식 1.8, 1.8으로 헥타르당 2000번 내로 식재합니다. 상층 수종으로서 천연 하중갱신이 가능한 지역은 지면 처리로 발화상을 조성하여 병행하면 효과적입니다. 하층 식생 관리에는 하층 식생이 범무하는 지역에서는 식재목 주위 식생을 골판지로 피복하여 풀베기 작업을 생략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기 보충림 숙각구기로 목적은 단벌기 숙각구기 대상 인분에서 대상개벌 또는 수화식재에 의한 방식으로 상층목 수종갱신과 단계적인 인분교체를 안정적인 인분전환 목적으로 단기적으로 실시하는 작업 유형입니다. 대상지는 단기 보충 인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화 조림지 중 인분전환, 수종전환 대상지, 병해충 피해지, 형질 불량, 인공림, 천연임지 등 단벌기 대상 인분, 또한 공익기능 유지 및 입지 조건상 개벌 작업이 부적당한 인분이 대상지고 대상 수종으로는 일반 조림 수종 3년급 이상, 형질 불량 활렵 수림종, 15년생 내의 현사시나무 등입니다. 상층목 조절은 인분 수확표상 줄임목 본수의 50% 내가 되도록 조절을 하거나 식재열을 기준으로 3열을 교대상 벌채를 2회 실시하여 수중갱신 및 인분갱신을 완료시키는 방법입니다. 벌채 주기는 벌채구의 식재목이 하층 식생, 지피 식생의 영향을 벗어난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하층목 식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잔존대로부터 2m 떨어진 벌채대 내에 정조식 1.8, 1.8으로 식재하고 상층 수종으로 천연 하중갱신이 가능한 지역은 지면 처리로 발화상을 조성하여 병행하면 효과적입니다. 하층 식생 관리는 하층 식생이 범하는 지역에서는 식재목 주위 식생을 골판지로 피복하여 풀베기 작업을 생략화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이목기술 핸드북 110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픽 118번 인공조림과 천연갱신입니다. 83회 4교시에서 천연갱신과 인공조림의 기술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그 세부 내용을 설명한 후 이들 두 가지 갱신 방법이 지니고 있는 생태학적 측면과 전통 임업적 측면에서 특성이나 장단점을 비교하라는 문제와 83회 3교시에서 인공조림과 천연갱신의 특성 및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대면적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이들 두 가지 갱신 방법의 적용 사례를 요약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갱신 일반을 살펴보면 조림은 산림을 조성하고 가꾸는 것인데 산림을 조성하는 대상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즉 이전에 나무가 없었던 곳에 조림을 조성하는 신규조림 혹은 식림과 기존에 있던 산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고 새로운 산림을 조성하는 갱신 혹은 재조림이 그것입니다. 산림을 경영할 때 신규 조림과 같이 그 대상지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는다면 보통 갱신을 통하여 산림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갱신은 산림을 조성하는 방법에 따라 자연적인 과정을 이용하는 천연갱신 혹은 천연조림과 인위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인공갱신 또는 인공조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편 조림은 대상지나 산림의 조성 방법과는 상관없이 산림을 조성하고 가꾸는 그 자체를 의미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인공조림과 천연갱신의 대비를 살펴보면 인공조림과 천연갱신은 각각 장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공조림의 장점은 천연갱신의 단점이 되고 그 역도 성립됩니다. 인공조림에 있어서는 조림할 수종과 종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곳에 없었던 유망수종과 품종 그리고 최종호이나 최종림에서 생산된 우량종자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조림의 성적이 부진한 곳이 많았던 것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대체로 수종 또는 품종의 선택이 조림지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지 못한 데 중요한 원인이 있었다고 믿어지고 있으며 수종 선택의 수종까지는 좋았어도 그 수종에 대한 품종의 문제에 이르러서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점이 적지 않은 데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천연분포 구역을 넘어서까지 조림할 때에는 여러가지 위험성, 즉 기상의 해, 평해충의 해가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산지는 토양적으로 국소적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삼나무, 편백 등과 같은 수종은 국부적으로 생장 상태에 큰 변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천연갱신의 경우에는 그곳의 인목이 이미 긴 세월을 통해서 그곳 환경에 적용된 것으로서 성림의 실패가 적습니다. 그러나 이때 좋은 소질을 가진 개체로부터 종자가 공급된다는 보장은 없고 오히려 소질이 불량할 수 있는 다산의 개체가 차대를 남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생태적으로 적합하다는 것과 이모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은 반드시 일치될 수는 없습니다. 천연갱신에 있어서는 종자를 다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인목이 어느 연도에 벌채되어야 하는데 이때 임지의 지표 상태가 종자 착상에 알맞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갱신을 위하여 알맞은 벌채와 임상의 처리가 적절히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소량씩 보습적으로 벌채를 반복할 수 있는 경영기반이 서 있지 않으면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공조림은 천연조림에 비하여 실행하기 용이하고 빠르게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인공조림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인목을 개발하고 그곳에 묘목을 식재하는 방법을 취하므로 사실상 조림은 1년 안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천연갱신에 있어서는 종자 같은 번식재료의 충분한 공급이 벌채 후 곧 이루어질 수 없고 때로는 몇 해를 소요하는 일이 있어서 시간상의 낭비가 생각될 수 있으며 실행이 기술적으로 무척 어렵습니다. 또 인공조림은 그 처리 면적이 일반적으로 광대합니다. 그래서 조림지가 일사와 바람으로 건조해지고 토양 생태계를 변화시켜 질을 저하시키거나 강으로 표토가 유실, 고결되는 등 환경에 태아가 오기 쉽습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다음 조림 성적이 불량하게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천연갱신은 인목의 생육 환경을 그대로 잘 보호, 유지할 수 있고 특히 임지의 퇴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과 같은 각종 생태계 분자의 도움에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공조림은 노동력과 비용이 집약적으로 그리고 더 많이 소요됩니다. 종자 생산과 채집, 양묘, 식재 등 다량의 노동비가 들여야 하고 이를 위한 투자의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천연갱신은 종자의 자연공급과 자력 발생에 의하는 것이므로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조림을 할 때에는 묘표에서 생산된 묘목의 뿌리를 절단해서 산지에 식재하는 것이므로 근계 발육이 부자연스럽고 해를 받기 쉽습니다. 특히 소나무, 상수리나무 등의 청근성 수종에 있어서는 그 장애가 더 심하고 묘목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묘목 양성에 주의를 쏟고 있습니다. 인공조림은 일반적으로 동령 단순림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산림은 각종 환경인자에 대하여 약하고 환경인자의 일방적 이용으로 입지의 효율적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유가 되어 인공조림법의 반복은 임지 생산력과 조림 성과의 점차적 저하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인공조림의 결과로는 비슷한 규격의 인목을 다량 생산할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에 많은 인목이 벌채됨으로써 경영을 경제적으로 더 집약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반론은 없지 않으나 일단 이와 같은 점들이 시인되고 있습니다.
천연갱신은 인공갱신에 비하여 더 한층 천연법칙에 순응한 갱신 방법이라고 하겠으나 그렇다고 전적으로 천연의 힘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임업의 목적에 따라 그때그때 인위적인 작업을 가해서 어떤 이상의 임형으로 유도하는 것이므로 순수한 자연력의 갱신과는 구별이 갑니다. 다음으로 천연갱신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천연갱신은 산림에서 벌채 또는 손질을 가하여 자연적으로 낙하, 산포하는 종자의 발화 또는 근조, 뿌리, 지하경 등에서 나오는 맹화 등의 발생을 촉진시키는 등 인목의 번식력과 생장력을 최대한 이용하여 후계림을 조성하는 것을 천연갱신이라고 합니다. 장단점으로는 인공조림은 그 실행이 용이하고 후계림 조성이 시업적으로 신속하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널리 실시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산림을 보다 생태적으로 안정된 갱신 방법으로 조성하는 산림시업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무인목지, 황폐지, 그리고 수정갱신이 필요한 임지 등에 있어서는 인공조림에 의하지 않고는 새로운 인분 조성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천연갱신이 가능한 임지에서의 장단점을 인공갱신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천연갱신은 그 임지의 기후와 토질에 가장 적합한 수정이 생육하게 되므로 인공 단수님에 비하여 각종 유해에 대하여 저항력이 큽니다. 또한 천연갱신지의 치수는 모수의 보호를 받아 안정된 생육 환경을 제공받습니다. 모수가 되는 임목은 이미 그 지역에서 생육하여 조림목의 기후, 토양에 적응한 것이므로 인공조림에서와 같은 품종 선정의 잘못으로 조림에 실패할 염려가 없습니다. 또한 임지가 낮출되는 일이 드물며 적당한 수정이 발생하고 또 혼효하기 때문에 지력 유지에 적합합니다. 이에 비해 단점으로는 인공조림과 같이 인분 조성의 확실성이 결여되어 보완조림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벌목과 운제 작업이 힘들고 치수가 상하기 쉬우며 전문적인 용인기술이 필요합니다. 깨벌에 의한 인공조림에 비하여 주로 소면적으로 실행되므로 일의 수확량이 적어 임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진 집약적인 임업경에 적합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조림학본론 208쪽과 산림과 임업기술 제2편 산림조성 18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19번 식재조림과 파종조림입니다. 128회 4교시에서 인공갱신 조성 방법 중 식재조림과 파종조림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갱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인분을 조성하기 위한 갱신에는 인위적으로 인분을 조성하는 인공갱신과 자연의 갱신력을 활용하는 천연갱신이 있습니다. 벌채 후 벌근에서 맹화가 왕성하게 발생하는 수종의 경우에는 맹화력을 이용한 맹화갱신도 있습니다. 인공갱신 조성 방법으로는 인공갱신에는 인공조림 대상지에 직접 나금묘나 용기묘를 심어서 숲을 만드는 식재조림과 종자를 파종하는 파종조림이 있습니다. 인공갱신에 의해 조성된 인분은 비교적 비슷한 수호를 가진 균일한 동력림이 됩니다. 식재목 배열은 묘간 거리와 식재열간 거리를 동일하게 하는 정방형 식재 방법과 3본 또는 5본 단위로 묶어서 심는 군상 식재, 그리고 2열 단위의 열상 식재 방법이 있으며 군상이나 대상 부음 일식도 있습니다. 식재 밀도는 헥타르당 5,000본을 기준으로 낙엽송, 잣나무는 3,000본을 식재합니다. 인공조림의 특성을 살펴보면 인위적으로 종자를 뿌리거나 면목을 심어서 산림을 조성하는 것으로 산림을 구성하는 수종 선택이 자유롭고 실행이 비교적 쉬우며 빠르게 산림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조림의 결과로 비슷한 규격의 목재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수확 시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나 선택한 수종이 환경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조림에 실패할 수 있으며 대면적의 인공조림은 종종 토사 유출 및 생태계 교란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림조성 초기에 노동력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보통의 경우 인공조림에 의한 동령 단순림이 조성되는데 이러한 산림은 병충해나 산불 등 각종 자연재해에 취약합니다. 다음 식재조림과 파종조림을 살펴보면 식재조림은 대상지로 경제수종을 대상으로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 그리고 천연갱신이 곤란한 벌채지 및 미림목지, 토사유출, 풍해 위험지역 등의 특수수종을 식재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산림,
파종 또는 용기묘로 식재할 경우 생장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산림이 식재조림 대상지입니다. 식재목 배열은 정방역 식재는 수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때 식재목의 크기 등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헥타르당 5,000본 식재 시에는 1.4m 간격으로 식재하고 헥타르당 3,000본 식재 시에는 1.8m 간격으로 식재합니다. 군상 식재는 인력 절감,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식재할 수 있습니다. 3번 군상 식재는 식재목 간 거리를 0.6m로 하고 식재군 간 거리는 3.3 곱하기 3.0으로 식재합니다. 5번 군상 식재는 식재목 간 거리를 1.2m로 하고 식재군 간 거리는 4.1m로 식재합니다. 2열 부부 밀식은 식재목 간 거리를 1m로 하고 식재군 간 거리는 6.6m로 식재합니다. 식재 시기는 봄철과 가을철에 식재할 수 있으나 가급적 봄철에 식재하는 게 유리합니다. 난대지역, 제주 남부 해안의 난대지역은春기 2월 하순부터 3월 하순, 추기에는 10월 하순, 11월 중순까지 식재하며 전남, 경남 등 온대 북부 지역은春기에는 3월 상순에서부터 4월 상순까지, 추기에는 10월 중순부터 11월 상순, 그리고 전북, 경북, 충북, 충청 등 온대 중부 지역에는春기에는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추기에는 10월 상순에서 10월 하순, 그리고 경기, 강원 등 온대 북부 지역에서春기 식재는 3월 하순부터 4월 하순, 추기는 9월 하순부터 10월 중순에 식재합니다. 해발고 및 지형에 따라 기후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기상 및 해토 상황에 따라 적기에 식재를 추진합니다. 가을철 조림을 최소화하고 적설량이 적은 지방이나 바람이 심한 지역에서는 가을철 식재를 지양해야 합니다. 다음 파종조림으로 는 발화가 잘 되는 수종, 식재조림 시 활착률이 저조한 수종으로 식재조림이 어려운 극경사진, 특수지역의 산림, 그리고 소나무 해송 등 침엽수종 또는 가래, 밤, 상수리, 굴참, 졸참, 갈참, 신갈 등 활렵수종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산림이 대상지입니다. 파종 시기는 봄철 파종은 중부지방 4월 상순, 남부지방은 3월 하순에 파종하고 가을철 파종은 10월에서 11월에 실시합니다. 파종 방법은 지름 50에서 60cm 크기로 지피물을 제거한 다음 중앙에 지름 30에서 40cm 크기로 토양을 경운하여 돌이나 잡초목의 뿌리 등을 제거한 후 10cm 높이의 상을 만들어 수종에 따라 2에서 10리씩 파종 후 종자지름에 2, 3배가량 복토합니다. 파종 후 망사, 플라스틱 원통 또는 종이컵 등으로 방조물을 설치합니다. 용기묘 조림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상지는 세금 발달에 좋지 않은 직근성 수종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산림, 그리고 경사지 등 일반 조림이 어려운 특수지역의 산림이 대상지며, 조림 시기는 연중 식재가 가능하나 가급적 봄철 3, 4월과 가을철 10월에서 11월에 식재합니다. 식재 방법으로는 운반 예정 2, 3일 전에 물 주는 것을 중지하여 약간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묘목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한 후 식재지 현지까지 운반한 후 그늘에서 보관합니다. 식재봉을 이용하여 분의 길이와 같은 깊이로 동일하게 발로 식재봉을 눌러준 후 자연스럽게 꺼내어 식재 구덩이가 무너지거나 구멍이 커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식재 후 묘목의 주위를 밟아서 눌러주면 분이 깨어지므로 묘목의 뿌리 부분을 밟지 않도록 하고, 식재목의 분 가장자리 땅 부분에서 묘목 쪽으로 흙을 밀어 넣어 식재구멍과 용기묘의 분이 흙으로 밀착되도록 합니다. 상수리, 소나무 등 용기묘의 식재본수는 헥타르당 3,000본을 기준으로 하며 토양 비옥 등 현지 여건에 따라 가감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지침 2020년 산림청훈령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픽 120번 파종조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86개 1교시에서 파종조림, 그리고 104의 1교시에서 파종조림 대상지와 시기, 그리고 111의 4교시에서 파종조림의 성과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파종조림의 개념을 살펴보면, 파종조림은 직파조림 또는 인공하종조림이라고도 하는데, 조림지에 종자를 직파함으로써 인분을 조성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장점으로는 묘목 양성의 비용이 별도로 필요 없고, 어린 묘목은 처음부터 조림지의 기후와 토양 상태에 적응해서 자연적인 발달을 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 건조에 해 상해 서리 피해, 열에, 새와 소동물에 의한 해가 있어서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습니다. 파종조림의 성과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를 살펴보면 먼저 수분 조건으로 종자가 발화한 후 자람을 계속하려면 토양 수분의 조건이 중요합니다. 묘포에 있어서는 수분 조건을 조절해 줄 수 있으나 산지에 있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지에 있어서는 다소 더 두껍게 흙을 덮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임지에서 종종 소나무와 해송의 어린 원목이 자연적으로 잘 발생하는 것을 그동안 여러 번 천연하종이 반복되는 동안 우연히 알맞은 기후에 해를 맞아 발화할 기회를 얻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파종조림 성과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로 동물의 해를 보면 밤, 도토리 등 대립종자는 토끼 또는 들쥐 등이 먹어서 해를 주고 소나무, 해송 등의 종자는 새들이 큰 피해를 줍니다. 기상의 해로 낮에 어린 명호가 나타났을 때 여름철에 강한 일사로 죽게 되는 열해가 있고 초봄에 나타나는 서리빨 상주해가 있습니다. 또한 타감작용으로 어떤 식물의 낙엽 중에는 다른 식물의 종자 발화를 저해하는 수용성 물질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흙옷으로 직파조림을 할 때는 토양을 낮출시켜야 하므로 그곳에 발한 어린 원목은 빗방울로 흙을 덮어쓰게 되는데 이것을 흙옷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묘목이 죽게 되며 때로는 강으로 표토가 유실되고 뿌리가 노출되어 후에 건조의 해와 열해로 고사하게 됩니다. 다음 인자로 종자의 품질, 생활력이 충실한 종자를 사용합니다. 수종별 난이성을 살펴보면 용이한 수종으로 침엽 수종으로는 소나무 해성이 있고 활엽 수종으로는 상수리, 골참, 떡갈, 졸참, 밤나무, 가래, 벗, 옷, 물풀의 나무 등이 있습니다. 수종별 중간 수종은 난이성이 중간되는 수종으로 잣, 박달, 뿔박달, 느티, 고르쇠, 들매나무 등이 있고 어려운 수종으로는 이깔, 전나무, 분비, 단풍나무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파종 방법으로는 종자 발화와 묘목의 활착을 임지 정리 작업, 지존 작업이 필수적이며 파종 시기는 남부지방은 3월 중하순, 중부지방은 3월 하순부터 4월 상순에 실시하고 참나무류 등 활렵 수종에 있어서는 채파가 바람직한 것도 있습니다. 채파는 최종 후에 바로 파종하는 겁니다. 파종 방법에는 산파, 상파, 조파, 전파 등이 있습니다. 먼저 산파는 조림지 전면에 종자를 뽀로 뿌리는 것인데 작업이 너무 집약적이고 다량의 종자를 요하기 때문에 잘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상파로 상파는 일정한 묘목 간 거리와 열간 거리를 정하여 파종 지점을 정하고 그곳에 지름 30cm 정도의 원형 파종상을 만들어 파종하는 방법입니다. 소형의 파종상은 묘포에서 파종상을 마련하듯이 알뜰하게 하고 그 중앙에 지름 10cm 정도 되는 범위에 침엽수의 소립종자 10립, 잣나무는 5립 정도, 활엽수의 대립종자는 2, 3립을 뿌리고 흙을 덮습니다. 덮는 흙의 두께는 묘포에 있어서는 종자지름의 1에서 3배가 보통이나 직파조림에 있어서는 그보다 약간 더 두껍게 합니다. 상파를 한 곳은 새 또는 소형 동물의 해를 막기 위하여 모자형으로 만든 철망을 씌워 보호하도록 합니다. 철망 모자의 크기는 지름 20cm, 높이 10cm, 그물간의 간격 1.5cm 정도인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침엽수의 소립종자를 새의 해로부터 막기 위하여 연 납입니다. 또는 알루미늄 가루로 분처리해서 파종하기도 합니다. 다음 조파는 조림지에 일정한 열간거리 1에서 1.5m를 정하고 약 20cm 폭으로 파종할 대를 만든 후 일정한 묘간거리를 생각해서 파종하는 방법이고 전파는 상파처럼 상을 만들지 않고 대립종자를 산점적으로 뿌리는 방법입니다. 발화 후의 손질을 보면 발화 후 1에서 2년 사이에 자연구사하는 것이 많은데 밀집한 경우에는 촉기 작업을 해줍니다. 몇 해 동안은 풀을 깎아주는 등 보호를 철저히 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림막블록 13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파종조림 대상지와
시기 및 파종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종조림의 대상지는 발화가 잘 되는 수종, 식재조림 시 활착률이 저조한 수종으로 식재조림이 어려운 극경사지 등 특수지역의 산림에 실시합니다. 소나무, 해송 등 침엽수종 또는 가래, 밤, 상수리, 굴참, 졸참, 갈참, 신갈 등 활렵수종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산림에서 실시하고 파종 시기는 봄철 파종은 중부지방 4월 상수, 남부지방 3월 하순에 파종하며 가을철 파종은 10월에서 11월에 실시합니다. 파종 방법은 지름 50에서 60cm 크기로 지피물을 제거한 후 중앙에 지름 30에서 40cm 크기로 토양을 경운하여 돌이나 잡초목의 뿌리 등을 사전에 제거하고 10cm 높이의 상을 만들어 수종에 따라 2, 3립씩 파종 후 종자지름에 2, 3배 정도가량 복토해줍니다. 파종 후 망사, 플라스틱 원통 또는 종이컵 등으로 방조물을 설치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파종상의 모식도는 지면에서 10cm 이상 파종상을 만들고 폭은 30에서 40m 정도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표준 매뉴얼 2005년 국립산림과학원 자료 10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1강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2강 강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